이번 심층 분석 시간에 다룰 주제는요. 꽤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산림청에서 발행한 2026년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매뉴얼을 들고 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2부의 3장, 참나무 시드름병에 대한 대응 지침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상 해충의 생물학적 습성, 기상 조건, 그리고 험준한 지형적 한계나 환경적 영향까지 다각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기획 시리즈의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병에 걸렸을 때 과연 국가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까?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매뉴얼을 보니까 상황이나 지형에 따라서 방제 방식이 무려 8가지로 아주 세밀하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첫 번째 방어선, 현장에서 확산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소구역 골라배기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초기 진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염이 확인된 고사목을 딱 중심으로 두고 반경 20m에서 30m 외곽까지 경계를 설정합니다. 아예 선을 긋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감염 우려 목들을 일제히 벌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 30m라는 수치가 그냥 대충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벌레가 날아가는 거리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박능 긴나무좀인데요. 얘네들의 비행 능력이나 확산 패턴을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얘네들은 멀리 장거리 비행을 하기보다는 발생 지점 주변에 있는 가장 인접한 나무로 이동해서 자기들끼리 군집을 이루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이동 예상 반경 자체를 선제적으로 밀어버려서 물리적인 방어선을 치는 겁니다. 방어선을 치는 작업이라 그런지 시기에 대한 규정도 엄청 엄격하더라고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만 베어내고 반출해라. 그리고 4월 말까지는 무조건 수치나 칩, 톱밥 같은 걸로 완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베어낸 통나무를 산속에 그냥 방치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산속에 원목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매개충들한테 최고급 은신처이자 새로운 번식처를 제공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재로서의 형태를 완전히 파괴해버려야 하는 거죠. 아, 톱밥 단위로 갈아버리는 거군요. 네, 그런데 사실 모든 산악 지형에서 베어낸 나무를 다 밖으로 끌고 나와서 톱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험준한 산도 많을 테니까요.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도 많고요. 그럴 때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화학 처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게 매뉴얼에 나오는 두 번째 방법, 피해목 제거, 즉 벌채 후 훈증 작전입니다. 그 훈중 작전 디테일이 진짜 와, 산속에서 매개충이 파고든 나무 줄기랑 가지를 정확히 1m 단위로 다 토막을 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1m 단위로요. 그걸 무더기로 쌓은 다음에 메탐소듐 액제나 디메틸 디설파이드 같은 독한 약재를 뿌리고 타포린이라는 천막용 방수포로 빈틈없이 확 밀봉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의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방제 시기요. 아, 시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그 방제 캘린더에 숨겨져 있는 기상학적인 비밀입니다. 맞아요. 매뉴얼 보면 벌레가 나무에 침입해서 나무가 막 말라 죽기 시작하는 게 7월인데 정작 훈중 작업은 당해 연도에 9월 이후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보통 감염된 나무를 발견하면 바로 약치고 덮어버려야 정상 아닌가요? 왜 굳이 2달이나 기다렸다가 9월에 하는 걸까요? 너무 늦장 대응 아닌가 싶었거든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2달의 공백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한반도 여름철 기후, 그러니까 장마와 태풍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인내입니다. 아, 장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7, 8월 한여름에 그 가파른 비탈길에서 무거운 나무들을 1m씩 잘라서 거대한 훈중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방수포도 다 덮고요. 네, 덮어놨는데. 그런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거나 계곡물이 확 불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휩쓸려 내려가겠네요. 그 무더기들이 통째로. 그렇죠. 그 거대한 방수포 더미들이 다 하천으로 쓸려가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단순히 방제에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수포 안에 아까 말씀하신 메탐소듐 같은 독성 약재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다 수계로, 그러니까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완전 2차 환경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해당 연도에 매개충 침입 활동이 어느 정도 멈추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 위험성이 싹 사라지는 9월 이후로 타이밍을 늦추는 겁니다. 와, 단편적으로 벌레만 잡겠다는 게 아니라 기상 리스크랑 수질 오염까지 싹 다 종합해서 통제하는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와. 훈중 방수포 하나도 없는 거에도 날씨랑 환경 오염까지 계산이 다 되어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매뉴얼 중반으로 넘어가면 나무 베고 약 치는 걸 넘어서서 벌레들을 아예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약간 심리전 같은 행동학적 통제 수단들이 나옵니다. 방제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이 곤충들의 생태 본능 자체를 무기로 역이용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트랩입니다. 세 번째 방법인 끈끈이 롤 트랩이죠. 아, 나무 기둥에 직접 감는 거요? 네, 이 광능겐 나무좀이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거든요. 땅이랑 닿아 있는 나무 밑동, 전문용어로 지제부라고 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생태적 특징이 있습니다. 아, 밑동을 노리는군요. 그래서 지제부부터 감염 흔적이 있는 곳까지 최대 2m 높이로 이 끈끈이를 넓게 감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설치 지침에 아주 놀라운 디테일이 숨어 있죠. 저도 그거 봤어요. 끈끈이 테이프를 감을 때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돌려가며 겹쳐 감으라고 굵은 글씨로 딱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숱하게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오는 팁입니다. 위에서부터 편하게 둘둘 감아 내려오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감아 내려오면 테이프가 겹쳐지는 그 이음새 부분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가 돼요. 아, 그러면 비가 올 때 네, 빗물이 그 틈새로 다 들어가서 접착성분을 싹 녹여버리죠. 게다가 안쪽에 습기가 차니까 멀쩡한 나무 껍질까지 썩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와도 빗물이 이음새를 덮고 있는 테이프 바깥 표면을 타고 그냥 땅으로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죠. 야, 기와의 원리를 트랩에 쓰다니 진짜 절묘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등산하시다가 끈끈이 감긴 나무 보시면 어느 쪽으로 겹쳐 있는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이런 사소한 방향 하나가 방제 성공을 좌우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을 조금 더 키운 네 번째 방법이 바로 대량 포획 장치법입니다. 나무 주변 사방 위에 받침대 세우고 2m 높이까지 검은 비닐을 확 씌워버리던데. 네, 맞아요. 나무에서 다 자라서 밖으로 날아가려는 성충들이 비닐벽에 부딪혀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밑에 물이 담긴 포획병에 빠져서 밀폐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감염된 나무 자체를 그냥 거대한 감옥으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매개충의 심리를 가장 완벽하게 기만하는 전술은 따로 있었습니다. 5번째, 유인목 설치. 아, 유인목 좋죠. 말 그대로 미끼입니다. 방제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은 나무들 중에서 아직 벌레가 파고들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부위만 1m 길이로 싹 골라냅니다. 깨끗한 통나무를 1m씩 자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걸 숲속에다가 우물정자 모양으로 1m 높이까지 차곡차곡 쌓아둬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기인데 벌레들이 본격적으로 날아다니기 전인 4월 말까지 이 세팅을 다 끝내놔야 합니다. 아, 봄에 날아다니기 전에 미리 차려놓는 거네요. 그렇죠. 숲을 막 날아다니는 성충들 입장에서 이 유인목 더미를 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엄청 좋겠죠. 두꺼운 나무 껍질 뚫을 필요도 없고 절단면에서 나무 향기도 막 진동을 할 테니까요. 네, 완전 최고급 5성급 호텔을 차려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매개충 입장에서는 쌩쌩하게 살아있는 나무 공격하는 것보다 여기 알낳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매뉴얼 보니까 여름 내내 거기서 안락해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러다가 산란이 다 끝나는 10월쯤 되면 그 유인목 더미를 통째로 싹 수거해서 파쇄하거나 불태워버립니다. 일망타진이네요, 진짜. 개체 밀도를 통제하는 아주 고도의 억제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진짜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있겠더라고요. 매뉴얼에도 경고가 엄청 되어 있던데 GPS로 정확한 좌표 무조건 찍고 일반인 접근 막는 경고문 꼭 설치해라. 아주 중요하죠. 기껏 5성급 호텔 차려놓고 산란처를 만들어줬는데 가을에 그 위치를 까먹거나 안 치웠다고 쳐보세요. 끔찍하죠? 숲 한가운데서 매개충 수만 마리가 튀어나오는 거대한 인공 부화장을 정부가 직접 지어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방제가 오히려 재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하게 이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집중하는 국지전 느낌이었잖아요. 이제 숲 전체를 다루는 광역 방제로 스케일이 커지더라고요. 6번째 방법인 지상 약제 살포요.
페니트로티온 유제 50%라는 살충제를 줄기에 흠뻑 뿌리던데요.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벌레가 번데기에서 깨어나서 비행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우화 최성기, 6월을 노려야 합니다. 6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정확히 타격하도록 캘린더가 촘촘하게 짜여 있죠. 제일 약하고 활발할 때 맞춰서 3연속 융단 폭격을 하는군요. 근데 약을 뿌리긴 뿌리는데 매뉴얼 보니까 최소 면적만 하라고 단서 조항이 빡빡하게 붙어 있었어요. 방제 효율만 따주면 그냥 넓게 확 뿌리는 게 속 편할 텐데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토양 생태계 타격도 있고 인근 주민들 민원에 환경 오염 문제까지 다방면의 부작용을 통제해야 하니까요. 스스로 제동을 거는 균형 감각인 거죠. 그래서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7번째 약제 줄기 분사법, 일명 PET 분사법이 전 훨씬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 이름만 보고 이것도 화학농약인 줄 알았거든요. 아, PAT 방식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아주 친환경적이죠. 네, 파라핀이란 에탄올, 테레비뉴 섞어서 쓴다고 되어 있던데 구체적인 원리가 뭡니까? 이 혼합액을 5월 말에서 6월 말 사이에 나무 기둥 표면에 아주 강하게 쏴줍니다. 그러면 파라핀 성분이 굳으면서 나무 표면에 얇고 견고한 코팅막을 만들어요. 코팅을 해버린다고요? 네, 벌레가 껍질을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리고요. 동시에 천연 방충 성분들이 있어서 기피 효과, 그러니까 벌레가 냄새 맡고 도망가게 유도하는 겁니다. 물리적 코팅에 화학적 기피 효과까지? 나무한테 아예 친환경 갑옷을 입혀주는 거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비용이나 수고가 더 드니까 보존 가치가 높은 핵심 산림이나 약재 살포가 부담스러운 곳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네요. 그런데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매뉴얼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진짜 무릎을 탁 쳤던 건 이런 최첨단 약재나 복잡한 트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조용히 등장하는 8번째 방법, 물리적 방제법이었거든요. 아, 물리적 방제.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현대 방제 기술이 결국 어떤 철학을 향해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마스터피스죠. 네, 일단 대상 지역부터가 남달라요. 경사가 너무 가파르거나 숲이 너무 빽빽해서 사람이든 장비든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베어낸 나무를 뺄 수도 없는 그런 오지에서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방수포도 못 들고 가고 약도 못 칩니다. 근데 지침이 엄청 단순해요. 감염된 나무를 1m 이하로 자르고 폭 10cm 이하로 잘게 쪼개라. 그리고 그 쪼갠 조각들을 숲속 바닥에 그냥 방사형으로 흩어놓고 철수해라. 이게 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비닐로 덮어 밀봉하지도 않고요. 약도 안 치고 심지어 모아서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산산조각 내서 산에 널브러뜨리고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방제 포기하고 도망간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10cm 이하로 쪼갠다는 규격 자체에 엄청난 원리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통나무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 안쪽에 수분이 오래 남아서 유충들이 아주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네. 근데 10cm 두께로 아주 얇게 쪼개져서 바닥에 넓게 깔려버리면요. 숲에 부는 바람이랑 가을 햇빛 때문에 나무 조각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확 날아가겠네요. 건조해진 환경에서는 생존율이 뚝 떨어지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 상태 그대로 겨울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억지로 독한 화학약품 들이붓는 대신에 건조한 가을바람과 살인적인 겨울추위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자연의 순환 시스템 자체를 거대한 방제도구로 써버리는 가장 우아하고 압도적인 친환경 통제법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겉보기엔 딱딱하고 건조해 보였던 산림청 매뉴얼 한 장을 쫙 펼쳐놓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엄청나게 정교한 생태적 통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네. 벌레가 날아가는 거리 계산에서 20m 바리케이드를 치는 골라배기부터 시작해서 장마철 환경오염 막으려고 방제 일정을 9월로 미루는 훈증 작전, 그리고 기와처럼 비를 맞게 밑에서부터 감아 올리는 끈끈이 트랩, 또 최고급 산란처를 제공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유인목, 네. 벌레 생태 주기에 맞춰서 6월에 딱 3번 집중 포격하는 화학약재랑 나무에 친환경 갑옷 입히는 PET 분사법, 마지막으로 산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10cm로 쪼개서 가혹한 겨울 추위에 벌레를 맡겨버리는 웅장한 물리적 방제까지. 이게 그냥 도끼 들고 나무 베는 게 아니라 지형, 기후,
곤충의 행동 심리까지 전부 깨뚫고 진행되는 거대한 체스판을 본 것 같아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당장 여러분, 이번 주말에 등산로를 걷다가 밑동에 비닐 끈끈이 둘러진 나무를 보시거나 숲 한편에 10cm 크기로 잘게 쪼개진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걸 발견하신다면 이제 그 풍경이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은 거대한 산림 생태계를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의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이 국가적 영역을 총동원해서 추적 중인 17가지 지정해 충, 그중에서도 급격한 환경 변화를 타고 우리 숲을 전방위로 공격하고 있는 외래돌발의 충의 세계로 훨씬 더 깊고 치열한 심층 분석을 떠날 예정입니다. 국경을 넘어온 생태계 교란 종들과의 전쟁은 과연 어떤 매뉴얼로 통제되고 있을지 다음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 흥미진진하고 긴박한 외래돌발의 충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